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들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별이 붕괴한 후 남겨진 핵, 너무 밀도가 높아서 티스푼 하나면 수십억 톤의 무게가 나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추측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기록되고 측정되고 확인된 신호들의 조용한 축적입니다. 우주가 자신의 가장 극한 상태를 기록하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67년 11월 케임브리지 근처 멀라드 전파천문학 관측소에서 긴 종이 차트가 펜 레코더 아래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대학원 연구원이 잉크 흔적을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기록의 한 섹션을 따라 평소 배경 노이즈에 대해 균등하게 간격을 둔 스파이크가 나타났습니다. 1.37초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실험실에서 나중에 중성자별로 식별될 것의 첫 번째 신호가 기록되고 로그되었습니다. 낮은 형광등 아래에서 1960년대 기술자들이 차트 레코더 열 사이를 걸으며 매일 검토를 위해 긴 종이 시트를 찍었습니다. 데이터는 전파원의 빠른 변화를 감지하도록 조정된 새로 구축된 전파 배열에서 왔습니다. 한 세트의 차트에서 연구원들은 알려진 계측기 간섭이나 지상 신호와 일치하지 않는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펄스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섹션을 연필로 표시하고 날짜와 시간을 추가하며 반복 확인을 위해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후 밤들에 걸쳐 동일한 패턴이 재나타났습니다. 항상 하늘의 같은 지역에서였습니다. 추가 안테나가 온라인으로 작동되어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가 다른 주파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펄스가 지속되지 팀은 그것들을 위성통과 레이더 작동, 지역 장비 주기와 비교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인간이 만든 기원을 배제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천체 물리학 소스로 인식된 반복 신호는 임시 지정해 관측소 로그에 입력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신호가 무엇인지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일부는 지능적인 외계 문명으로부터의 신호일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펄스의 규칙성이 너무 정확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농담으로 그것을 LGM1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녹색 남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분석은 자연적 기원을 가리켰습니다. 신호는 변조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규칙적인 펄스였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호주, 미국, 유럽의 전파 관측소가 하늘의 다른 위치에서 유사한 펄스 신호를 보고했습니다. 1968년과 1970년대 중반 사이에 펄서의 카탈로그가 조립되었습니다. 각 항목은 주기, 분산 측정, 추정 위치를 나열했습니다. 펄스의 규칙성, 일부는 초당 수백 번 도착하는 것은 소형에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관측에 의해 뒷받침된 이론적 작업은 중성자별을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 식별했습니다. 새로운 신호를 이전에 예측된 초신성 폭발의 잔재와 연결했습니다. 중성자별의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에 물리학자들이 이미 그러한 물체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1932년 중성자가 발견된 직후 레프 란다우가 밀도가 높은 별이 중성자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1934년 월터 바데와 프리츠 츠비키는 초신성이 중성자별을 생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론적 추측이었습니다. 관측 증거가 없었습니다. 1939년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그의 학생들이 중성자별의 속성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이러한 물체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중성자별이 태양 질량의 약 2~3배 이하의 최대 질량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이상이면 중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별은 무엇이든 되는 것으로 계속 붕괴할 것입니다. 아마도 블랙홀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중성자별은 이론적 호기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어떻게 관찰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작고 희미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직접 이미징으로 감지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펄서의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중성자별은 관찰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전파 펄스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론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레시보, 파크스, 그린뱅크와 같은 시설의 고감도, 접시가 마이크로초 정확도로 펄스 도착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모니터링은 점진적인 감속, 때때로 발생하는 글리치, 보이지 않는 동반자 주위의 궤도 운동을 드러났습니다. 한 주목할 만한 시스템에서 쌍성 펄서의 궤도 붕괴는 중력파 에너지 손실에 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신중한 타이밍을 통해 중력 복사에 대한 간접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각 추가 데이터 세트는 중성자별이 중력과 밀도가 높은 물질에 대한 자연 실험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강화했습니다. 1974년 조셉 테일러와 러셀 헐스가 PSR B191386으로 지정된 쌍성 펄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개의 중성자별을 포함했습니다. 서로를 공전하는 것입니다. 궤도 주기는 약 8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수년 동안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펄스 도착 시간을 마이크로초 정밀도로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궤도 주기가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감소율은 측정 가능했습니다. 연간 약 70밀리온 마이크로초였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파 방출로 인해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두 중성자별이 서로를 공전하면서 그들은 시공간의 파동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파동은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궤도로부터 멀어집니다. 별들이 나선형으로 함께 들어가게 합니다. 이 발견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중력파의 첫 번째 간접 증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측했지만 직접 감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테일러와 헐스는 이 작업으로 199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관측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강한 중력장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중성자별이 정밀 중력 실험실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제어실에서 대규모 펄서 조사는 디지털 백엔드를 사용하여 넓은 하늘 영역을 스캔합니다. 후보 펄스를 자동으로 플래그합니다. 결과 목록은 기존 카탈로그와 교차 확인됩니다. 새로운 중성자별이 측정된 주기, 분산, 거리 추정치와 함께 추가됩니다. 조용히 수십 년에 걸쳐 알려진 물체의 수는 소수에서 수천 개로 증가했습니다. 초기 호기심을 구조화된 인구 연구로 변환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전파 천문학 그룹이 운영하는 전파 배열은 다른 주요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빠른 펄스를 드러낼 만큼 충분히 민감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룹의 신중한 문서화, 내부 메모, 후속 출판물은 비정상적인 신호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와 호주의 파크스 관측소를 포함한 국가시설이 곧 펄서 감지 및 타이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큰 수집 영역과 유연한 수신기는 더 정밀한 측정을 허용했습니다. 아레시보 관측소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1963년에 건설된 이 관측소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접시 전파 망원경이었습니다. 395m의 직경을 가졌습니다. 그것의 거대한 크기는 극도의 감도를 제공했습니다. 아레시보는 수백 개의 새로운 펄서를 발견했습니다. 알려진 것들에 대한 정밀 타이밍 측정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밀리초 펄서의 발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당 수백 번 회전하는 펄서입니다. 첫 번째 밀레초 펄서는 1982년에 발견되었습니다. PSRP 1937-81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은 1558밀리초마다 회전했습니다. 초당 약 632회 회전입니다. 이것은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중성자별이 그렇게 빠르게 회전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발견은 중성자별 형성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열었습니다. 쌍성 시스템에서 강착에 의한 스핀업을 포함합니다. 밀레초 펄서는 이제 오래된 중성자별이 동반자로부터 물질을 강착하여 재활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강착 과정은 중성자별을 회전시킵니다. 매우 빠른 속도까지입니다. 장착이 멈추면 펄스는 빠르게 회전하는 채로 남습니다. 그것의 스핀다운 시간은 매우 깁니다. 수십억 년입니다. 이것은 밀리초 펄스를 극도로 안정적인 시계로 만듭니다. 최고의 원자 시계에 필적합니다. 유럽 펄서 타이밍 어레이와 관련 컨소시엄과 같은 조직은 대륙을 가로질러 관측소를 연결했습니다. 관측을 동기화하고 타이밍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조율된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선택된 중성자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산재된 측정을 중력파를 탐사하고 중력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일관된 장기 기준 기록으로 전환했습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중력파 천문학의 새로운 형태를 나타냅니다. 레이저 간섭계와 달리 고주파수 중력파를 감지하는 것과는 달리 타이밍 어레이는 극저주파수 파동에 민감합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의 주기를 가진 파동입니다. 이러한 파동은 초대 질량 블랙홀 쌍과 같은 출처에서 생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하 합병 후 서로를 공전하는 것입니다. 타이밍 어레이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중력파가 지구를 통과하면 시공간을 느리고 압축합니다. 이것은 펄서까지의 거리에 미묘한 변화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펄스 도착 시간에 변화를 유발합니다. 여러 펄서를 동시에 모니터링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상관된 타이밍 잔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력파의 서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감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결과는 유명합니다. 여러 타이밍 어레이가 저주파수 중력파 배경과 일치하는 신호의 증거를 보고했습니다. 추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명확한 감지가 임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력파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거대한 물체에 대한 창을 제공할 것입니다. 초기 펄서 기록은 관측 과학에서 장기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타이밍 데이터의
각 추가 연도는 주기 측정을 정제하고 미묘한 효과를 드러내며 파생, 매개 변수에 대한 신뢰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밀도가 높은 물체는 단지 별 진화의 종점이 아니라 정밀 도구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안정성으로 중력장과 우주 타이밍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노이즈 속의 꾸준한 신호로 소개됩니다. 그들의 존재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신중하게 유지된 아카이브에서 반복되고 일관된 출현에 의해 확립됩니다. 이제 첫 번째, 카탈로그된 펄서가 중성자별로 확실하게 식별되면서 주의가 그들의 기원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별의 생애 주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소형 잔재를 생성하는 초신성과 핵 붕괴 과정을 검토합니다. 1987년 2월 남방우의 야간 하늘 카메라가 대마젤란 은하에서 새로운 빛의 점을 기록했습니다. 어두운 장소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칠레와 호주 전역의 관측소가 분광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지하 감지기가 최근 데이터를 검토하여 일치하는 중성미자 폭발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SN 1987A로 지정된 이 사건은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잘 문서화된 초신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87년 이전에 찍힌 보관 사진은 대마젤란 은하의 청색 초거성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구별 없이 카탈로그 되었습니다. 별이 갑자기 밝아졌을 때 관측소는 스펙트럼을 통해 핵 붕괴 초신성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게 팽창하는 물질로부터 넓은 선을 표시했습니다. 가시적 밝아짐을 둘러싼 시간 동안 여러 지하 감지기가 짧은 중성미자 폭발을 보고했습니다. 초신성과 시간 및 방향이 정렬되었습니다. 함께 이러한 신호는 핵 붕괴 사건의 첫 번째 다중 메신저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내부 핵에서 팽창하는 외부 층으로의 에너지 방출을 추적했습니다. 중성미자 감지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일본의 카미오 칸데 감지기는 11개의 중성미자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IMB 감지기는 8개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박한 감지기는 5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감지는 몇 초 동안 발생했습니다. 가시적 밝아짐 약 3시간 전입니다. 이 타이밍은 핵 붕괴 모델과 일치했습니다. 중성미자는 붕괴하는 핵에서 즉시 탈출합니다. 빛은 나중에 나옵니다. 외부층이 팽창하고 투명해진 후입니다. 중성미자 플럭스의 크기도 모델과 일치했습니다. 약 15.8개의 중성미자가 방출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총 에너지는 약 15.3 에르그였습니다.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는 중력 결합 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붕괴하는 핵의 에너지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중성미자로 방출되었습니다. 가시광선으로는 작은 부분만 방출되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망원경이 진화하는 광도 곡선을 추적했습니다. 배출된 물질의 냉각과 팽창을 포착했습니다. X선 및 전파 관측소가 합류하여 주변 가스와의 충격 상호작용을 측정했습니다. 핵 자체는 숨겨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에 의해 뒷받침된 모델은 붕괴하는 내부 지역이 소형 중성자별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조사자들에게 중성미자, 빛, 모델의 조합은 거대한 별이 최종 순간에 질량과 에너지를 어떻게 재조직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내러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수십 년 후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SN 1987A 잔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심 소형 물체의 직접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펄서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펄서 광선이 우리를 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잔재 물질이 전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X선 관측은 어떤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소형 물체로부터의 열 방출일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은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잔재를 관찰했습니다. 저고의 선에서 전례 없는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이미지는 팽창하는 물질의 복잡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원소의 덩어리와 필라멘트입니다. 그들은 또한 중심 지역의 먼지 생성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먼지는 별의 폭발한 물질로부터 형성됩니다. 그것은 미래 별과 행성의 원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초신성들은 맨눈에 덜 두드러졌지만 이 기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은하수와 인근 은하 내 잔재의 관측은 중심의 중성자별을 드러냈습니다. 팽창하는 가스 껍질 내에 포함된 펄서 또는 싱크로트론 성운으로 둘러싸인 소형 X선 소스였습니다. 현장팀은 이러한 잔재의 속도와 구성을 매핑했습니다. 타이밍 캠페인은 소형 물체의 성질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구체 질량 범위와 폭발 에너지를 중성자별대 블랙홀 형성 가능성에 연결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성운은 가장 유명한 초신성 잔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1954년에 폭발한 별의 존재입니다. 중국, 일본, 아랍 천문학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도 보이는 손님 별을 보고했습니다. 몇 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현대 관측은 팽창하는 가스 구름을 보여줍니다. 초당 약 1500km로 움직입니다. 중심에는 펄서가 있습니다. PSR B05531+1로 지정되었습니다. 초당 약 30회 회전합니다. 개펄서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전파뿐만 아니라 광학 및 X선에서도 관찰 가능한 몇 안 되는 펄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펄서 바람 성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펄서에서 나오는 괴너지 입자로 채워진 지역입니다. 이 성운은 X선과 감마선을 밝게 빛납니다. 가속된 전자로부터입니다. 그것은 입자 가속의 자연 실험실입니다. 개 펄서의 회전 에너지는 성운의 동력을 공급합니다. 펄서가 느려지면서 회전 에너지를 잃습니다. 이 에너지는 주변 입자를 가속시킵니다. 그들은 극도로 높은 에너지에 도달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싱크로트론 복사를 방출합니다. 자기장에서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복사가 우리가 선군에서 보는 빛입니다. 병렬로 인근 은하의 거대한 별에 대한 장기 조사가 그들의 생애 주기를 문서화했습니다. 광도 모니터링은 고급 진화 단계의 후보를 식별했습니다. 분광학은 표면 구성과 질량 손실률을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별 중 일부가 나중에 폭발했을 때 폭발 전 이미지는 초기 질량과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대조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어떤 별이 중성자별로 끝나는지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관찰된 결과에 대해 이론을 보정했습니다. 초신성 전구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중성자별을 생성하는 별은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약 20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벼운 별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더 무거운 별은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경계는 불확실합니다. 별의 질량 손실, 회전, 조성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별은
초신성 없이 붕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매우 희미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실패한 초신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이 블랙홀로 직접 붕괴합니다. 큰 폭발 없이. 이러한 사건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시광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구체 별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문서화되었습니다. 어떤 별이 중성자별을 형성하고 어떤 별이 블랙홀을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성자별을 포함하는 소형 쌍성 합병으로부터의 중력파 관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형성 후 오래 지나서 발생하지만 그들의 비율, 질량, 호스트 환경은 거대한 별이 중성자별 잔재를 남기는 빈도에 대한 추정치를 알려줍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러한 측정은 폭력적이고 수명이 짧은 핵 붕괴 단계를 제1부에서 매핑된 소형 물체에 조용하고 오래 지속되는 인구와 연결합니다. 칠레, 남아프리카, 호주, 카나리아 제도의 지상 광학 관측소는 초신성 발견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주요 계측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이미징 조사는 넓은 하늘 구역을 지속적으로 스캔합니다. 더 큰 망원경은 분류 및 진화 연구를 위한 스펙트럼을 제공합니다. 관측소 직원과 협력기관이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새로 감지된 과도 현상이 전 세계 커뮤니티와 신속하게 공유되도록 보장합니다. 츠비키 과도 현상 시설과 같은 현대 조사는 매일 밤 수천 개의 과도 현상을 감지합니다.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은 이러한 감지를 처리합니다. 알려진 물체와 비교합니다. 새로운 과도 현상을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경보가 전 세계 커뮤니티로 전송됩니다. 후속 관측을 위해서입니다. 이 시스템은 드문 사건도 포착되도록 보장합니다. 잠재적인 중성자별 형성을 포함합니다. 종종 깊은 지하 또는 수중에 위치한 중성미자 관측소는 핵 붕괴 사건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기여합니다. 일본, 북미, 유럽의 시설은 중성미자 플럭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폭발이 발생하면 경보를 발생합니다. 초신성 시간과 일치하는 로그는 전자기 관점에서 숨겨진 핵 역학의 독립적인 확인을 제공합니다. 슈퍼카미오칸데는 현재 가장 큰 중성미자 감지기 중 하나입니다. 일본 산아래 깊은 곳에 위치합니다. 50천 톤의 초순수를 포함합니다. 광증 배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물과 상호작용하면 하전 입자를 생성합니다. 이 입자들은 체렌코프 복사를 방출합니다. 빛의 깜박임입니다. 광증 배관이 이러한 깜박임을 감지합니다. 슈퍼카미오칸데는 여러 유형의 중성미자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태양 중성미자, 대기 중성미자, 초신성 중성미자입니다. 은하수의 다음 근처, 초신성의 경우 수천 개의 중성미자 사건을 감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붕괴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형성되는 소형 물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것은 중성자별 형성 이론의 주요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우주 기반 X선 및 자외선 관측소는 충격 가열된 가스 및 소형 잔재의 궤너지 방출을 추적하여 이러한 노력을 보완합니다. 우주기관이 운영하는 임무는 주요 초신성 발표에 따라 기회의 목표 관측을 조율합니다. 대기 또는 일광 제한으로 인해 지상 계측기가 놓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포착합니다. 찬드라 X선 관측소는 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의 높은 공간 해상도는 초신성 잔재 내부의 세부 구조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팽창하는 충격파를 매핑했습니다. 방출된 원소의 분포를 측정했습니다. 중심 소형 물체를 식별했습니다. 수십 개의 중성자별이 찬드라 관측을 통해 초신성 잔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초신성 및 거대한 별 진화에 대한 국제 작업 그룹은 이러한 출처의 발견을 종합합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광도 곡선, 스펙트럼, 중성미자, 감지, 잔재 이미징을 일관된 모델에 통합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들은 집단 분석 계층으로 나타납니다. SN 1987에와 같은 개별 사건이 핵붕괴 결과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알리도록 보장합니다. 특정 거대한 별이 붕괴로 진화하는 방법과 어떤 관측 서명이 중성자별의 형성을 나타내는지 추적하는 인과관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에피소드는 절제된 톤을 유지합니다. 가설적 시나리오보다는 문서화된 시퀀스를 강조합니다. 각 사례 연구는 많은 사건에 걸쳐 패턴 인식을 알리는 데이터가 풍부한 인스턴스로 취급됩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축적된 기록은 짧고 밝은 초신성이 더 깊고 덜 접근 가능한 과정에 가시적 마커로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의 지속적인 산물은 종종 숨겨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 펄스 신호 또는 소형 X선 소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폭발과 잔재 사이에 이러한 시간적 분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초기 및 후기 단계가 세심한 기록 보관을 통해 연결되는 곳입니다. 반성적 분위기에서 에피소드는 중성자별 탄생을 이해하려면 몇 초 동안 펼쳐지는 신호를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신호와 정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시간 규모에 걸친 아카이브가 보존되고 비교될 때만 일관된 내러티브가 나타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형성 경로가 문서화되면서 시리즈는 별의 내부로 향합니다. 다음 조사는 실험실, 입자 가속기, 다중 메신저 관측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조사합니다. 중성자별 내부 극한 밀도하의 물질 물리학을 제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상 실험과 우주 기반 계측기의 질량 및 반경 측정을 모두 사용합니다. 2017년 6월 국제 우주 정거장에 탑재된 나이스아로 알려진 소형 X선 타이밍 계측기가 벌써의 일상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회전하면서 빠른 밝기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에서 지하 실험실과 가속기 홀에서 물리학자들은 골밀도와 에너지에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측정했습니다. 나이ker는 중성자별 연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56개의 X선 집중 망원경을 포함합니다. 작고 가벼운 장치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ISS 외부에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의 주요 목표는 펄서를 관찰하고 그들의 질량과 방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측정은 상태 방정식을 제약하는 데 중요합니다. 중성자별 내부 물질의 상태 방정식입니다. ISS 제어실에서 모니터는 선택된 펄서를 추적할 때 나이셀의 X선 감지기로부터의 개수율을 표시합니다. 계측기의 높은 시간 해상도는 연구자들이 각 회전에 걸쳐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재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별의 표면, 방출 패턴과 중력장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이러한 펄스 프로파일을 모델링함으로써 분석가들은 데이터와 일치하는 질량과 방향의 조합을 추론합니다. 별의 조형성에 대한 공동 제약을 생성합니다.
펄스 프로파일 모델링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중성자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X선이 별의 강한 중력장을 통과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빛의 경로를 구부린다고 예측합니다. 그것은 또한 빛이 중력장에서 탈출할 때 적색편이 된다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관찰된 펄스 프로파일의 모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뜨거운 점이 별의 표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아마도 자기극에서입니다. 별이 회전할 때 이 점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평평한 별에서 우리는 간단한 사인파 변조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중성자별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강한 중력은 빛을 구부립니다. 별의 뒤쪽이 별의 가장자리 주위로 구부러진 빛 때문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펄스 프로파일의 모양을 변경합니다. 그것을 질량과 방향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관찰된 펄스 프로파일을 다양한 질량과 방향에 대한 예측과 비교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허용 가능한 값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NICER는 여러 펄스에 대해 이러한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중성자별 방향이 약 11, 13km임을 시사합니다.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러한 측정은 일부 이전 이론적 모델을 배제했습니다. 더 큰 또는 더 작은 반경을 예측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주요 가속기 시설에서의 중이온 충돌 실험은 원자핵의 밀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하는 밀도에서 핵 물질을 감사합니다. 제어된 에너지에서 무거운 핵의 빔을 충돌시키면 감지기가 입자 수율, 흐름 패턴, 상관관계를 포착합니다. 이론적 모델과 비교할 때 이러한 관측 가능한 것들은 대칭 에너지와 핵 상호작용의 강성을 제약합니다. 중성자별 물질이 중력해서 어떻게 압축되는지 예측하는 상태, 방정식의 핵심 성분입니다. 상대론적 중이온 충돌기와 대형 하드론 충돌기는 이러한 실험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그들은 금이나 납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을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킵니다. 핵이 충돌할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극한 조건을 생성합니다. 온도는 수조도에 도달합니다. 밀도는 핵 밀도의 여러 배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물질은 쿼크 글루온 플라스마로 녹습니다. 쿼크와 글루온의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충돌 산물을 연구함으로써 물리학자들은 이 극한 물질의 속성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생성된 입자를 측정합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들은 흐름 패턴을 찾습니다. 압력이 물질을 밀어내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상관관계를 연구합니다. 핵 상호작용의 강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측정은 중성자별 물질의 상태, 방정식을 제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험실 밀도는 중성자별 핵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핵 상호작용의 강성에 대해서입니다. 대칭 에너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들은 상태 방정식에 입력됩니다. 더 높은 밀도로 외삽할 수 있습니다. 병렬 노력은 무거운 중성자별 쌍성의 전파 타이밍을 사용하여 정밀한 질량을 측정합니다. 수년 동안 모니터링된 일부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로 질량 결정을 허용하는 샤피로 지연과 상대론적 궤도 역학을 나타냅니다. 두 개의 태양 질량에 접근하거나 초과하는 중성자별의 관측은 상태 방정식이 얼마나 단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하한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값 이하의 최대 질량을 예측하는 모델은 배제됩니다.
PSR J03880432는 이러한 무거운 중성자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태양 질량의 약 2.01배로 측정되었습니다. 높은 정밀도로. 이것은 알려진 가장 무거운 중성자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의 존재는 상태 방정식이 이러한 높은 질량을 지원할 만큼 충분히 단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더 부드러운 상태 방정식은 그러한 무거운 별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블랙홀로 붕괴할 것입니다. 중성자별 합병으로부터의 중력파 감지는 보완적인 정보를 추가합니다. 파형의 미묘한 왜곡은 별이 서로에 중력해서 얼마나 변형 가능한지에 달려있는 조석 효과를 인코딩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팀은 별의 방향과 내부 강성에 대한 제약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제약이 니시알의 X선 프로파일 측정, 전파 질량 결정, 핵실험실 데이터와 결합되면 모든 관측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매개 변수 공간에 겹치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G부 1718-17의 중력파 신호는 조석 변형 가능성에 대한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이 측정은 중성자별이 너무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단단한 상태 방정식은 작은 조석 변형을 예측할 것입니다. 관찰된 것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일부 단단한 모델을 배제했습니다. 나이크알 측정과 결합하여 허용 가능한 상태, 방정식의 범위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몇 년에 걸쳐 검토 논문과 공동 분석이 이러한 겹치는 영역을 정제합니다. 한때 그럴듯하다고 여겨졌던 일부 후보 상태 방정식은 그들의 예측이 새로운 측정과 충돌하면서 점진적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일관되게 유지되지만 최대 질량과 반경에 대한 업데이트된 범위를 수용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점진적이고 누적적입니다. 각 새로운 데이터 세트가 중성자별 내부에 대해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의 윤곽을 약간 조정합니다. ISS 및 관련 페이로드를 운영하는 우주기관은 나이셀 임무 및 유사한 계측기를 조율합니다. 그들의 임무팀은 스케줄링, 데이터 수집, 보정을 처리합니다. X선 측정이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데이터 제품이 보관되고 더 넓은 커뮤니티에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교차 확인 및 대체 모델링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립연구소는 중이온 충돌에 사용되는 대형 가속기 단지를 수용합니다. 다국적 물리학자 협력이 실험을 설계하고 감지기를 구축하며 통계적으로 견고한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기 위한 확장 캠페인을 실행합니다. 동료 검토 저널에 발표되고 기술 보고서에 요약된 그들의 결과는 밀도가 높은 핵물질을 이해하기 위한 전 세계 노력에 기여합니다. 제1부에서 이미 중심이었던 전파 관측소와 펄서 타이밍 컨소시엄은 쌍성 시스템에서 중성자별에 대한 정밀한 질량 측정에 기여합니다. 그들의 장기 타이밍 아카이브는 최대 질량을 제약하고 상대론적 효과를 테스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력파 관측소와의 조율은 전자기적으로 그리고 시공간 신호를 통해 관찰된 시스템의 공동 분석을 허용합니다. 핵 천체 물리학 및 밀도가 높은 물질에 대한 국제 작업 그룹은 종종 과학연합 또는 협력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며 이 모든 영역의 제약을 컴파일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측정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여주는 합의 플롯과 검토를 생성합니다. 더 넓은 커뮤니티의 중성자별 내부에 대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에 업데이트된 지도를 제공합니다. 분야를 가로지르는 종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에피소드는 단일 관측이나 실험이 상태 방정식을 고유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대신 우주 기반 타이밍, 중력파, 전파 질량, 실험실 데이터가 함께 고려될 때만 일관된 그림이 나타납니다. 톤은 측정되고 체계적입니다. 확실한 결론보다는 점진적 수렴을 강조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진화하는 제약은 천체 물리학 물체가 지상 실험의 도달 범위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중성자별은 실험실에서 도달할 수 없는 밀도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량 속성은 관측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분위기는 사색적입니다. 부분적인 지식조차도 질량과 방향에 대한 경계, 강성의 범위, 극한 조건 하의 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정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성자별 물질의 상태, 방정식은 현대 물리학의 주요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핵물리학, 입자 물리학,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결합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극한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험실 실험과 천문학적 관측의 조합을 통해서만 답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상태 방정식이 중간 정도의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너무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중성자별을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석 변형이 너무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형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더 많은 측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질량과 방향 결정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미래 임무는 이러한 측정을 개선할 것입니다. EXTP와 STROBX와 같은 제한된 X선 관측소는 NISR보다 더 나은 감도와 시간, 해상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펄서를 관찰할 것입니다. 더 정밀하게 측정할 것입니다. 더 많은 상태, 방정식을 배제할 것입니다.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중력파 관측소도 개선될 것입니다. 차세대 감지기는 더 민감할 것입니다. 더 많은 중성자별 합병을 감지할 것입니다. 조석 변형에 대한 더 나은 측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합병 후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잔재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태 방정식에 대한 추가 제약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이온 충돌 실험도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속기가 건설될 것입니다. 기존 가속기가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더 높은 에너지, 더 높은 밝기, 더 나은 감지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핵물질을 전례 없는 조건으로 탐사할 것입니다. 상태 방정식을 더 제약할 것입니다. 반성적 마무리는 중성자별의 내부가 간접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점점 더 제약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속성은 원자 규모를 천문학적 거리에 연결하는 계측기 네트워크를 통해 추정됩니다. 각각의 새로운 측정이 퍼즐의 한 조각을 추가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제약이 그림을 명확하게 합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해가 성장합니다. 내부 물리학이 결합된 측정에 의해 경계가 재정되면서 시리즈는 다시 외부로 향합니다. 다음 조사는 합병 중의 중성자별이 서로 그리고 그들의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조사합니다. 문서화된 킬로노바 사건과 무거운 원소 생성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중 메신저 캠페인이 중성자별 연구를 더 넓은 우주 화학 조사로 어떻게 변환시켰는지 추적합니다. 2017년 8월 미국과 유럽의 중력파 감지기가
소형 쌍성 합병으로부터 명확한 신호를 등록했습니다. 나중에 GW17-17로 지정되었습니다. 몇 초 내에 자동화된 경보가 전 세계 관측소로 전송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칠레와 남아프리카의 망원경이 근처 은하에서 새로운 광학 소스를 식별했습니다. X선 및 전파 시설이 후속 관측을 예약했습니다. GBU170817은 중성자별 연구에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성자별 합병의 첫 번째 다중 메신저 관측이었습니다. 중력파와 전자기 복사 모두가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이론적 예측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측창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중성자별이 무거운 원소의 우주 공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GW170817 신호 직후 분석팀은 파형 모양과 진폭을 기반으로 쌍성 중성자별 나선형과 일치하는 특성을 식별했습니다. 하늘에서의 사건의 지역화는 광범위했지만 여러 감지기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좁혀졌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광학조사 망원경이 정기 이미징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 참조 프레임에 없는 새로운 소스를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 망원경은 약 11시간 후에 과도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칠레의 1m 스위프 망원경이었습니다. 곧 다른 망원경들이 확인했습니다. 남아프리카, 호주, 하와이의 망원경들이었습니다. 과도 현상은 NGC 4993로 알려진 은해에 있었습니다. 약 40메가파섹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밝기와 색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약 40메가파섹 떨어진 은하에서 작고 밝은 과도 현상이 식별되었습니다. 초기 스펙트럼은 전형적인 초신성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빠른 색상 진화를 보였습니다. 광도 측정은 밝기의 빠른 상승과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X선 및 전파, 대역에 걸쳐 방출이 나타나고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진화했습니다. 현장 보고서와 후속 분석에 문서화되었습니다. 결합된 데이터는 중성자가 풍부한 분출물에서 합성된 무거운 원소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구동되는 킬로노바 방출 모델과 일치했습니다. 킬로노바는 오랫동안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확실하게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중성자별 합병은 드뭅니다. 그들은 빠릅니다. 전자기 대응물은 희미합니다. GBU170817의 경우 중력파 감지가 정확한 경보를 제공했습니다. 망원경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진화를 포착했습니다.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분광 분석은 극도로 중성자가 풍부한 환경에서 빠른 중성자 포획이 발생할 때 형성되는 R 과정 원소의 존재를 시사했습니다. 금, 백금 및 주기율표를 따라 더 멀리 있는 기타 원소를 포함하는 이러한 원소는 오랫동안 드물고 강렬한 사건에서 유래한다고 이론화되었습니다. GW1717 관측은 중성자별 합병이 상당한 양의 그러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직접적이고 시간 해결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R 과정 핵합성은 빠른 중성자 포획 과정입니다. 그것은 극도로 중성자가 풍부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원자핵이 빠르게 중성자를 포획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베타 붕괴보다 빠르게. 이것은 매우 중성자가 풍부한 핵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베타 붕괴하여 안정적인 무거운 원소를 형성합니다. 중성자별 합병은 R 과정에 이상적입니다. 합병은
중성자가 풍부한 물질을 방출합니다. 별의 표면에서. 조수력에 의해 찢어진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중성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건은 R 과정에 완벽합니다. 방출된 물질이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R 과정이 진행됩니다. 원자핵이 중성자를 포획합니다. 무거운 원소를 구축합니다. 베타 붕괴가 발생합니다. 안정적인 동위원소를 생성합니다. 전체 과정은 몇 초 만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의 대부분을 생성합니다. 방출된 물질은 또한 방사성입니다. 새로 형성된 무거운 원소가 붕괴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가 킬로노바의 동력을 공급합니다. 물질을 가열합니다. 빛나게 만듭니다. 킬로노바의 밝기와 색상은 방출된 물질의 구성과 양에 달려 있습니다. G5 17018777의 경우 관찰된 킬로노바는 모델과 잘 일치했습니다. 광도, 곡선, 색상 진화, 스펙트럼 특징이 모두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중성자별 합병이 실제로 R 과정 원소를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론화되었지만 결코 직접 관찰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능한 중성자별 구성 요소가 있는 후속 중력파 사건은 때때로 명확한 전자기 대응물이 부족했지만 통계적 가중치를 추가했습니다. GW170817에서 추론된 수율과 결합된 합병 비율 추정치는 연구자들이 중성자별 충돌이 은에서 관찰된 무거운 원소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지만 필요한 생산율과 추론된 생산율 사이의 정렬은 합병이 최소한 중요한 기여자임을 시사했습니다. 은하의 화학 진화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과정이 다른 원소를 생성합니다. 수소와 헬륨은 빅뱅에서 왔습니다. 탄소, 산소, 대부분의 더 가벼운 원소는 별에서 생성됩니다. 철과 일부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에서 생성됩니다. 가장 무거운 원소, 금, 백금, 우라늄과 같은 것들은 R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R 과정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논쟁했습니다. 일부는 특정 유형의 초신성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중성자별 합병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두 가지 모두를 제안했습니다. G5170817은 논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성자별 합병이 R 과정 원소의 주요 출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지배적인 출처일 것입니다. 전파 및 X선 모니터링을 통한 GW170817 잔재의 장기 후속 조치는 주변 매체와 분출물의 상호작용을 추적했습니다. 진화하는 방출은 분출물 질량, 기하학, 에너지 분포에 대한 추가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팀이 교차 확인한 이러한 측정은 킬로노바 모델을 정제하고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출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전파 밝기가 몇 달 동안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놀러왔습니다. 모델은 더 빠른 감소를 예측했습니다. 설명은 Z였습니다. 합병이 좁은 상대론적 Z를 생성했습니다. 우리 시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Z가 팽창하면서 우리 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방출을 증가시켰습니다. Z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성자별 합병이 일부 유형의 감마선 폭발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짧은 감마선 폭발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GB11708117은 그들의 기원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왜 일부 합병이 감마선 폭발을 생성하고 다른 것들은 생성하지 않는지 보여주었습니다. Z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 자금 지원 기관 하에서 국제 협력이 운영하는 레이저 간섭계 관측소가 중력파 감지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신속한 경보 시스템, 데이터 파이프라인, 조율 프로토콜은 소형 쌍성 합병의 거의 실시간 식별과 천문학 커뮤니티에 대한 지역화 지도의 배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에리고와 처녀자리는 이러한 감지기의 이름입니다. 에리고는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를 의미합니다. 두 개의 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나는 루이지애나, 하나는 워싱턴에 있습니다. 처녀자리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각 감지기는 L자 모양의 간섭계입니다. 두 개의 긴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팔은 4km 길이입니다. 레이저 빛이 팔을 따라 이동합니다. 거울에서 반사됩니다. 중력파가 통과하면 팔의 길이를 변경합니다. 이것은 간섭 패턴을 변경합니다. 감지기가 이 변화를 측정합니다. 감도는 놀랍습니다. LIGO는 양성자 너비의 10,000분의 1보다 작은 길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계측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엔지니어링과 개선의 결과입니다. 조사 망원경과 더 큰 후속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광학 및 적외선 관측소가 전자기 대응물 검색을 수행했습니다. 기회의 목표 관측을 위한 제한 메커니즘은 과학자들이 예정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계측기를 지역화 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데이터는 회람 및 신속한 통신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집단적이고 시간에 민감한 대응을 보장했습니다. GW170817의 경우 70개 이상의 관측소가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들은 스펙트럼 전체를 관찰했습니다. 전파에서 감마선까지 그들은 진화를 추적했습니다. 몇 시간에서 몇 달까지 그들은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그것은 천문학 역사상 가장 잘 조율된 관측 캠페인 중 하나였습니다. 우주 기반 X선 및 감마선 임무는 합병 및 그 여파와 관련된 궤너지 방출을 감지하여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관측은 지상에서 얻을 수 없는 타이밍 및 스펙트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전파 관측소는 또 다른 층을 추가했습니다. 주변 가스와 상호작용하는 분출물로부터의 싱크로트론 방출을 추적했습니다. 유출 역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은 합병 약 2초 후 짧은 감마선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중력파 신호의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합병이 감마선 폭발을 생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중력파와 빛이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정밀도로. 이것은 일부 대체 중력 이론을 배제했습니다. 중력파 및 전자기 팀은 결합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기 위해 공동 작업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발표된 공동 논문은 각 단계를 문서화했습니다. 감지 및 지역화에서 모델링 및 해석까지. 다큐멘터리에서 이러한 협력은 통합 관측 시스템으로 묘사됩니다. 다양한 기관과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계측기가 단일 분산 관측소로 함께 기능합니다. 다중 메신저 천문학은 새로운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주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다른 메신저를 결합합니다. 중력파, 빛, 중성미자,
우주선입니다. 각 메신저는 다른 정보를 전달합니다. 함께 그들은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중성자별의 경우 중력파는 질량과 스핀을 제공합니다. 빛은 방출된 물질과 원소를 제공합니다. 중성미자는 핵 과정을 제공합니다. 우주선은 입자 가속을 제공합니다. 모두 함께 그들은 중성자별과 그들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화학 진화의 인과관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에피소드는 중성자별 합병이 처음에는 중력파 및 과도 현상의 소스로 연구되었지만 관찰된 무거운 원소의 풍부도를 설명하는 데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톤은 분석적으로 유지됩니다. 관찰된 스펙트럼, 광도, 곡선, 비율을 핵합성 모델에 신중하게 연결합니다. 확실성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분석가들에게 GW170817 및 유사한 사건은 잘 문서화된 단일 사례가 현상의 클래스를 어떻게 고정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벤트의 풍부한 데이터 세트는 모델을 보정할 수 있게 합니다. 오래된 이론적 기대와의 일치는 적절한 관측을 기다리는 예측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분위기는 처분합니다. 이러한 정렬이 감지기, 조율 프로토콜, 모델링 기술에 대한 수년간의 준비 작업에서 나타났음을 강조합니다. 마무리 반성에서 에피소드는 중성자별이 이제 직접 관찰 가능한 과정을 통해 행성, 기술, 생물학의 물질 구성에 기여한다고 제안합니다. 소형 잔재를 지구상 무거운 원소의 일상적 존재와 연결합니다. 우리가 착용하는 금, 우리가 사용하는 백금, 의학 치료에 사용되는 요오드는 모두 중성자별 합병에서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연결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별에서 왔다는 것은 오래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원자는 중성자별 합병에서 왔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극한 사건에서. 그것은 우리를 우주의 가장 폭력적인 과정과 연결합니다. 중성자별을 밀도가 높은 물질의 실험실이자 무거운 원소의 소스로 확립한 후 마지막 조사는 전체로서 인구를 고려하기 위해 뒤로 물러납니다. 조사, 타이밍 어레이, 다파장 카탈로그가 은하 전체에 걸쳐 중성자별을 어떻게 매핑하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지도가 별 인구, 은하 구조, 이러한 소형 물체의 장기 미래에 대한 더 넓은 모델을 어떻게 알리는지 조사합니다. 2024년 초 업데이트된 펄서 카탈로그가 국제협력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측정된 위치, 주기, 분산 측정, 그리고 많은 경우 쌍성 매개 변수가 있는 3,000개 이상의 중성자별을 나열했습니다. 여러 전파 관측소에서 수십 년 동안의 관측에서 도출된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컴파일 되었습니다. 동시에 X선 및 감마선 카탈로그는 자기별, 열적으로 방출하는 고립된 중성자별, 강착 시스템을 문서화했습니다. 각 항목은 다른 환경의 소형 잔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카탈로그는 수십 년간의 작업의 정점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펄서 발견에서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 그들은 수천 개의 관측을 포함합니다. 수백 명의 천문학자에 의해서입니다. 수십 개의 망원경에서입니다. 그들은 집단적 노력의 증거입니다.
중성자별을 이해하려는 전 세계 커뮤니티의 노력입니다. 광시야 전파 조사는 은하 평면과 고위도 지역을 계속 스캔합니다. 매년 새로운 펄서를 기록합니다. 기술 노트에 문서화된 조사 전략은 체류 시간, 주파수 범위, 감도 한계를 지정합니다. 감지된 후보는 확인 관측을 거칩니다. 그 후 확인된 펄서는 파생된 매개 변수와 함께 카탈로그에 추가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려진 중성자별의 공간 분포는 나선 팔을 따라 그리고 최근 별 형성 지역 근처의 집중을 드러냅니다. 거대한 별에서의 기원과 일치합니다. 페이스트, 미어캣, 에스카피과 같은 현대 전파 망원경은 조사 속도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페이스티는 중국의 500m 접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채워진 조리가의 망원경입니다. 미어케이티는 남아프리카의 63개 접시 배열입니다. ASAP는 호주의 36개 접시 배열입니다. 함께 그들은 새로운 펄서를 전례 없는 속도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원경은 이전 세대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들은 더 희미한 펄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더 큰 영역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속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더 많은 펄스를 더 적은 시간에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우주 기반 궤너지 관측소는 자체 중성자별 시스템 목록에 기여합니다. 폭발과 플레어로 식별된 자기별, 주기적 X선 펄스로 인식된 쌍성 시스템의 강착 중성자별을 포함합니다. 전파와 X선 카탈로그 사이의 교차일치는 겹치는 물체를 찾지만 또한 뚜렷한 하위 인구를 드러냅니다. 선택 효과가 각 대역에서 보이는 것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석가는 전체 중성자별 인구를 추론할 때 이러한 편향을 수정합니다. 자기별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롤로 가우스입니다. 알려진 가장 강한 자기장입니다. 그들은 X선 및 감마선 폭발을 방출합니다. 불규칙적으로. 이러한 폭발은 자기장의 재배열에서 비롯됩니다. 별지진과 유사합니다. 자기별은 드뭅니다. 약 30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기장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극한 조건에서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중성자별 진화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인구 합성 모델은 모델 은하에서 중성자별의 탄생, 운동, 진화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관찰된 분포에서 도출된 탄생 속도를 할당하고 은하 잠재력에서 궤도를 따름으로써 이러한 모델은 다른 연령에서 중성자별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하는지 예측합니다. 이러한 예측을 관찰된 분포와 비교하는 것은 초신성 킥, 자기장 붕괴, 스핀다운 비율에 대한 가정을 테스트합니다. 발표된 분석에 문서화된 이러한 비교는 현재 감지된 것을 넘어 은하수에 얼마나 많은 중성자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정제합니다. 인구 모델은 은하수에 약 1억 개의 중성자별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중 약 3,000개만 감지했습니다. 작은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조용합니다. 그들의 펄서 광선이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들은 너무 늙어서, 너무 느려서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은하의 후광에 있습니다. 초신성 킥에 의해 그곳으로 던져졌습니다. 시리즈에서 앞서 논의된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추가 장기층을 제공합니다. 선택된 중성자별의 정기 모니터링은
수십 년에 걸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합니다. 중력파를 검색하는 데뿐만 아니라 성간 매체에 의해 발생한 분산 측정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은하 전체의 전자, 밀도 모델에 기여합니다. 중성자별 관측이 별, 잔재뿐만 아니라 개입하는 플라스마도 알리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성간 매체는 은하를 채우는 가스와 먼지입니다. 그것은 주로 수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원자 또는 분자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온화되어 있습니다. 자유전자와 양성자로. 이러한 자유전자가 펄서 신호를 분산시킵니다. 분산 측정은 시선을 따라 있는 자유전자의 총수입니다. 그것은 성간 매체의 평균 전자 밀도의 펄서까지의 거리를 곱한 것입니다. 많은 펄서에 걸쳐 분산 측정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전자 밀도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성간 매체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밀도가 높은 지역을 보여줍니다. 별 형성 지역, 초신성 잔재, 은하 중심과 같은. 그것은 또한 공극을 보여줍니다. 밀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것은 은하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진화하는지입니다. 더 앞을 내다보면 차세대 전파 배열 및 궤너지 임무에 대한 계획에는 전용 중성자별 과학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설계 문서는 훨씬 더 큰 샘플, 더 높은 타이밍 정밀도, 개선된 지역화를 예상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미래 카탈로그가 더 희미하고 더 멀고 더 다양한 중성자별 시스템을 포함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은하 지도를 점점 더 완전하게 만듭니다. 제곱킬로미터 어레이는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건설될 것입니다. 수천 개의 안테나를 가질 것입니다. 총 수집 면적은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것은 현재 망원경보다 훨씬 더 민감할 것입니다. 수만 개의 새로운 펄서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TP 및 STROBE X와 같은 미래 X선 임무는 중성자별 연구에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NICR보다 더 나은 감도와 시간 해상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펄서를 관찰할 것입니다. 더 정밀한 질량과 방향 측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상태 방정식을 더 제약할 것입니다. 국제 펄서 협력은 조사 계획, 데이터 공유, 카탈로그 유지 관리를 조율합니다. 회원기관은 주요 전파, 망원경을 운영하고 관측 시간에 기여하며 분석 파이프라인을 유지 관리합니다. 연구소가 호스팅하고 자금 지원 기관이 지원하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는 최신 중성자별 매개 변수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버전이 지정된 릴리스 및 상세한 문서와 함께 호주 펄서 타이밍 어레이, 유럽 펄서 타이밍 어레이, 북미 나노헤르츠 중력파 관측소는 이러한 협력의 예입니다. 그들은 여러 망원경의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타이밍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력파를 검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간 매체를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X선 및 감마선 임무를 담당하는 우주기관은 궤너지 소스 카탈로그를 관리합니다. 그들의 과학센터는 원시 원격 측정을 소스 목록으로 처리합니다. 식별 및 신뢰 수준을 할당합니다. 후보 중성자별이 식별되면 그들의 속성은 다른 파장에 걸친 후속 조치를 위해 플래그됩니다. 이러한 기관은 또한 보관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전 관측이 새로운 감지 또는 개선된 분석 기술에 비추어
재검토되는 곳입니다. 찬드라, XMM 뉴턴, 뉴스타, 페르미, 스위프트는 액선 및 감마선 천문학에 기여하는 임무입니다. 각각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드라는 높은 공간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XMM 뉴턴은 큰 수직 면적을 제공합니다. 뉴스타는 하드 X선에 민감합니다. 페르미는 감마선을 감지합니다. 스위프트는 과도 현상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인구 합성 및 은하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학술 그룹은 기관 또는 국가 컴퓨팅 시설에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종종 협력적입니다. 초기 질량 함수, 초신성 비율, 탄생킥에 대한 제약을 제공하는 관찰자의 입력을 통합합니다. 결과는 워크숍 및 출판물을 통해 공유됩니다. 조사 전략 및 카탈로그 해석에 피드백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관측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미래 조사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해를 테스트합니다. 별 형성, 별 진화, 은하 역학의 이해입니다. 그들은 또한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발견할지에 대한 예측입니다. 감독 및 조율은 또한 국제과학연합 및 작업그룹의 수준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중성자별 연구의 상태를 검토합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진행 상황을 요약하고 격차를 강조하며 미래 관측 및 이론적 노력을 위한 우선순위를 권장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이러한 기관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공유 목표와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는 느리고 통합적인 층으로 나타납니다. 국제천문학연합은 이러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을 대표합니다. 그것은 워킹 그룹을 조직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입니다. 중성자별이 그러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워킹 그룹은 회의를 개최합니다.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권장 사항을 만듭니다. 시간과 구조의 추적자로서 중성자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개별 이국적인 물체를 강조하기보다는 별 형성, 초신성 활동, 은하 역학의 역사를 인코딩하는 통계적 앙상블로 인구를 취급합니다. 톤은 조용히 포괄적입니다. 초기 펄서 발견에서 현재 카탈로그 및 미래 조사까지 선을 그립니다. 많은 분석객에 조립된 기록은 은하의 현재가 잔재를 통해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중성자별은 작고 소형이지만 거대한 별이 한때 살고 죽었던 위치를 표시합니다. 원소가 단조되고 분산된 곳입니다. 극한 물리학이 장기간에 걸쳐 작동한 곳입니다. 그들의 느린 스핀다운, 꾸준한 냉각, 은하 잠재력을 통한 점진적 운동은 그들을 자연 시계와 마커로 만듭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펼쳐지는 과정을 등록합니다. 중성자별은 또한 은하의 과거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별 형성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의 위치는 별 형성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의 속도는 초신성이 얼마나 비대칭적이었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의 수는 얼마나 많은 거대한 별이 존재했는지 알려줍니다. 일부 중성자별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수십억 년입니다. 그들은 은하의 초기 시대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그 시대의 별 형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별이 어떻게 다른지, 초신성이 어떻게 다른지, 은하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다른 중성자별은 젊습니다. 수백만 년입니다. 그들은 최근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별 형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현재 초신성 비율에 대해 알려줍니다. 현재 은하 조건에 대해 알려줍니다. 에피소드는 중성자별이 더 넓은 관측, 아카이브의 한 층을 형성한다는 관찰로 마무리됩니다. 백색 외성, 블랙홀, 별 인구와 함께 그들은 은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복합 그림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가치는 극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건의 지속적인 기록으로서의 신뢰성에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우주가 역동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별들이 태어납니다. 별들이 죽습니다. 원소가 생성됩니다. 은하가 진화합니다. 중성자별은 이러한 과정의 표지판입니다. 그들은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힌트를 제공합니다. 조용한 제어실과 천천히 회전하는 접시로 카메라가 돌아올 때 해설은 새로운 중성자별이 카탈로그에 계속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각각은 진화하는 지도의 또 다른 점입니다. 미래 계측기는 그들의 속성을 정제하고 추가 행동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조사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신호를 기록하고 기록을 비교하며 발견을 인내심 있고 공유된 이해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시리즈가 끝난더라도 그것이 설명하는 관측 아카이브는 계속 성장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펄스와 하나의 항목씩. 중성자별은 극한의 물체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들은 중력을 한계까지 테스트합니다. 그들은 자기장을 기록적인 강도로 생성합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조용합니다. 안정적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들의 펄스는 시계처럼 규칙적입니다. 그들의 냉각은 점진적입니다. 그들의 진화는 느립니다. 이러한 대조, 극한과 안정성가 그들을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을 유용하게 만듭니다. 과학의 도구로서입니다. 중성자별은 우주론에 기여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중력파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암흑 물질을 제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각 분야에서 주요 행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기자입니다. 그들은 또한 철학에 기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연의 극한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의 일상 경험보다 더 이상하고 더 극단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심지어 이러한 극한 물체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미래는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망원경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새로운 감지기가 더 정밀하게 측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론이 더 나은 모델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중성자별의 장기 운명도 흥미롭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들은 계속 냉각될 것입니다. 회전이 느려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너무 희미해져서 감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암흑 중성자별이 될 것입니다. 우주를 조용히 표류합니다. 그들의 존재의 유일한 증거는 그들의 중력 영향일 것입니다. 일부는 동반자와 합쳐질 것입니다. 블랙홀을 형성합니다. 또는 더 큰 중성자별을 형성합니다. 다른 것들은 영원히 고립된 채로 남을 것입니다.
은하의 조용한 기념물입니다. 한때 빛났던 별들의 기념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산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이 생성한 무거운 원소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별, 새로운 행성, 새로운 생명에 통합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성자별은 영원합니다. 그들의 물리적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여는 영원합니다. 우주의 화학 진화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활동적입니다. 관찰 가능합니다. 연구 가능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극한 물리학에 대한 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간이 듣고 관찰하고 배우는 한입니다. 조용한 제어실에서 망원경이 계속 듣습니다. 펄스를 기록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분석가들이 패턴을 연구합니다. 모델을 정제합니다.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입니다. 인내심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측정은 퍼즐의 한 조각을 추가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그림을 명확하게 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이론은 관측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해가 성장합니다. 중성자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조건을 생성합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을 훨씬 벗어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러한 극한 조건조차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관찰을 통해서입니다. 엄격한 분석을 통해서입니다. 인내심 있는 노력을 통해서입니다. 중성자별은 과학의 힘을 보여줍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물리학 법칙을 발견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법칙을 적용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극한 조건에도,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조건에도입니다. 그들은 또한 협력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의 망원경입니다. 여러 국가의 과학자들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함께 그들은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달성합니다. 그들은 중성자별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중성자별은 계속 회전합니다. 펄스를 방출합니다. 비밀을 지킵니다. 망원경은 계속 듣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합니다. 이해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이 광대한 우주에서 새로운 중성자별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별이 붕괴합니다. 핵이 소형잔재로 변합니다.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펄스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우리의 망원경이 그 펄스를 감지할 것입니다. 카탈로그에 추가할 것입니다. 이해에 추가할 것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용히, 꾸준히 펄스를 통해서, 파동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배웁니다. 이해합니다. 한 번의 하나의 관측, 한 번의 하나의 측정, 한 번의 하나의 발견식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중성자별은 계속 말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우주의 가장 극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질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높은 밀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이 생성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 아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아래에서 중성자별은 계속됩니다. 회전하고 펄스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회전, 한 회전, 한 펄스, 한 펄스씩, 한 시대 한 시대씩입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장이 조용히 닫힐 뿐입니다. 우주는 계속됩니다. 중성자별은 계속됩니다. 관측은 계속됩니다. 이해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빛 너머에서 과정이 계속됩니다. 별들이 태어납니다. 별들이 죽습니다. 중성자별이 형성됩니다. 펄스가 방출됩니다. 우주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리듬식입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